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강여울 박사님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커피 그리고 이제 그 달콤했던 초콜릿에 이어서 오늘은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네.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저희 앞에 맥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단호박 선생님은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드셨나요? 저는 이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까? 다른데요. 옛날에 맥주를 이제 외국 맥주, 네. 우리나라 맥주만 먹다가 외국 맥주가 이제 수입이 돼서 들어오면서 초창기에 네, 가장 하이네켄 좋아했던 막 건 이런 이제 거. 맞아, 하이네켄. 맞아, 맞아. 네. 이게 굉장히 뭐랄까 맑은 느낌, 좀 청량한 느낌. 그래서 하이네켄 좀 주로 마시다가 그다음에 버드와이저도 조금 맥주여도 약간 좀 취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 좀 약간 강한 맛. 네, 아하. 좀 이제 했는데 또 조금 지나면서는 이제 기린 일본 맥주. 아, 맞아. 네, 이렇게.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뭘 붙여 놓으셨네요. 네, 좀 이거는 이따 좀 이제 잘 알려 주세요.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쿠폰가요? 이것도 참 좋아했던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날이 더울 때 맥주를 더 많이 찾게 돼요. 왜냐면 이제 시원한 청량감 때문에. 근데 이게 시원할수록 맛있는 건가요? 아니면 맛있는 온도가 있을까요? 청량감, 그다음에 음료수에 우리의 그 탄산감 맞아. 이런 것들은 맞아. 시원하면 탁 쏘는 거.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냉장고 온도를 생각해 보시면 4도 정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거든요. 아, 3도에서 5도 사이가 사이. 보통 냉장고 냉장 온도. 온도니까. 네네. 냉동이 아니라 네네. 냉장. 네. 그래서 그 맥주의 온도를 4도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고 꺼냈을 때 혹시 터지거나 네. 아니면은 뭐 맥주가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고 싶으시면 꺼내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방치를 해두셨다가 드시는 실온에다가? 네, 실온에다가 하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갖고 가서 그냥 무조건 쫙 타서 먹는 게 아니라 쫙 놓고 차려서 저쪽으로 가고 오세요 해서 같이 마시고 이런 아니, 정도의 어떤 어떨 땐 너무 시원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냉동실에다 잠깐 넣어놓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냉동되면 안 되죠, 맥주는. 얼었다가 네, 이게 안 또- 되죠. 이게 부피 자체가 탄산감이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막 어디 야외에 나갈 때는 땡땡 얼려갖고도 가는데 그거는 그냥 시원하게만 먹는 거지 맥주 본연의 맛은 네. 포기한 건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얼렸다가 먹어야지 그랬다가 이제 주면 깜빡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터지고 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아.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이 맥주는 언제부터 도대체 마셨어요? 맥주는 발효음료잖아요. 자, 발효 음료라기보다는 발효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가장 그렇죠. 적당하죠. 네. 그러니까 발효술인데, 자, 와인도 있었고 발효고, 그 포도를 네, 이제 발효를 만든 했고,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또 막걸리도 쌀로, 발효를 쌀로. 한 거고, 아, 예.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위스키도 뭐 공유고. 예.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발효예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네. 인류가 생긴 이래로 계속 있었을 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절로 막 발효가 되기도 네. 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얘는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효 술로 이제 먹었는데 이게 근데 역사적인 이제 기록은 조금 있습니다. 네. 자, 고대 이집트를 보면 벽화에 마신 게 있어요? 네, 맥주 마시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맥주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벽화에? 맥주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벽화에 병 그림이 있었던 거랑 네. 그다음에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 때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밀 그림이나 뭔가 아, 보리 그림이 보리.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걸 맥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맥주의 원료는 보리예요? 호프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보리예요. 그게 보리의 네. 일종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게 보리를 싹을 틔우면 엿기름이라는 거 맞아, 알고 맞아. 우리는 식혜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쵸. 식혜로 고추장도 만들고 네, 그렇게 네, 하잖아요. 엿도 만들고 네. 그런데 그 식혜 그 엿기름 가지고 만든 게 맥주입니다. 호비라는 거를 가지고 보리는 호비 아니에요. 다른 나무 열매예요. 얘를 도와주는 효모의 일종의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보리로 만든 건데요. 아무튼 보리의 역할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게 술이라는 것도 왜 양면이 있듯이 네. 맥주도 그런 어떤 그 이면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엿기름을 당화시킨 거는 식혜고 네. 엿기름을 이제 알코올화 시킨 네. 거는 이제 맥주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맥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건 일단 독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언제부터 마셨어요? 독일에서부터 마셨어요? 이랬었잖아요. 이집트 시대부터. 네. 그리고 맥주 하면은 저는 황태자의 첫사랑이 딱 생각이 나요. 아, 그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에서 네. 그 큰 이런 저기 모이는 데서 네. 그 드링 하면서 노래 부르던 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잘생긴 황태자. 좀, 네. 예, 그러니까 떠오르는 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독일에서 일단 맥주는 많이 마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독일에서 맥주를 많이 자, 마셨을까요? 독일은 맥주 양조 그 문화부터 먼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소비되는 맥주의 많은 그 전통과 모든 것들은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그냥 해도 오히려 과언이 그래요? 아니랍니다. 그러면은 독일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맥주가 발효가 됐잖아요. 네. 발효가 됐고, 그 다음에 포도가 발효가 되면 와인이 됐잖아요. 이것들을 누가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었을까요? 농부? 아니요. 귀족? 수도. 에? 수도승이야 또? 네, 수도승입니다. 아, 수도승이 커피, 네, 커피도 그랬고. 커피도 먼저 네. 마셨고, 그래요. 와인도 그렇고. 아 근데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수도원은 하나의 양조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스러운 것이라 그래서 신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제사, 네, 그런 걸로 있기 때문에 수도승들이 제일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에서 또 정교한 발효 기술이 나타나며 이제 독일 자체에서 맥주가 이렇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그 맥주의 법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맥주법이요? 네, 비르게 바르헤르츠 법이라고 해서 네. 독일 맥주 법이라고 맥주에 그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보리. 기본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그게 생기면서 맥주의 품질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법을. 그러니까는 보리 함량 같은 것들도 네. 정해주고 네. 그 발효 기간이라든가 네. 뭐 네. 그런 게. 그래서 일정한 레시피라 그러죠. 아. 정확한 레시피를 네. 이 법을 통과해서 맥주가 독일에서 딱 정착을 하고 독일이면 맥주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벨기에 맥주 여기 딱 보이는데 이거 벨기에도 맥주도 유명하죠? 네, 독일도 맞습니다. 유명하고. 네. 벨기에는 또 왜 그렇게 유명해요? 얘네도 마찬가지지만 네. 수도원에서 또 아, 그래요? 네, 수도원에서 나온 건데요. 전통적인 맥주 방식입니다. 지금은 현재 전통적인 것과 상업적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달라요? 전통적인 맥주 지금 제가 이제 맥주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면 발효가 있고 무슨 상면 발효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런 써놨어요. 얘기가 있는데 하면 발효하고 네. 상면 발효. 네. 얘는 하면이네요. 네. 네. 딱 잘라서 말하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라거예요. 오비 네, 라거. 맞아요. 네, 라거는 이 발효 방법이 밑으로 들어가는 발효예요. 그래서 하면 발효예요? 하면 발효예요. 네. 그 얘네가 왜 하면 발효냐 하면 말 그대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 자체가 씁쓸한 맛과 그다음에 시원한 청량감이 많이 올라오는 맛. 그거 맥주 얼마나 맛이에요. 오랫동안 발효를 해요? 보통 이거는 발효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아니 그거보다는 좀 한참 더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러네. 막걸리 네, 이런 것도 그렇죠. 한참 걸리니까. 근데 얘는 상면이에요. 흑맥주. 음. 지금 상면 발효는 맛이 하면 발효하고 달라요? 네, 좀 달라요. 상면 발효는 상온에서 만들어서 15도에서 24도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네. 빨리 발효시키는 네네 거예요. 빨리 발효시키는 거예요. 아. 저는 상면 발효, 화면 발효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에서 발효시키나? 위에서 발효시키고 뭐 이렇게 저 왜 아. 그 희석식처럼 네. 위에서 하는 거랑 밑에 남은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 네네. 하면과 상면이 네. 나니까 높은 온도냐 낮은 네. 온도냐에 따라서 그래서 높은 달라지는구나. 온도니까 과일 맛도 나고 꽃향도 나고 뭔가를 이런 맛이 나는 반면 또 라거는 좀 씁쓸하고 좀 청량감 있고 산뜻한 맛이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다 하면인가 봐.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네, 거라고 이렇게 라면입니다. 말씀하셨나 보네요. 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좀 더 시원한 청량감 위주로 하고 상면은 뭔가 어떤 다른 맛을. 다른 향과 좀 뭐 더 달콤한 맛도 난다거나 네네. 뭐 이제 그런 네네. 게 되는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흑맥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제가 느끼기는 깊은 맛? 네. 근데 이제 이게 상면이라서 네. 그런가 보네요. 근데 우리나라 이 맥주, 이게 제주 맥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상면 발효네. 네. 그러면 우리 요즘에 왜 이렇게 가공된 거 말고 수제 맥주라고 그래서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오는 맥주죠. 요즘. 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상면 하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아. 거기에서도 하면이냐 상면이냐 그래서 그 네. 수제 맥주에서도 뭐 페어 에일 종류가 있다, 아니면 네. 라거 종류가 있다 해서 충분히 팔고 있고요. 네. 수도승에서 그 수도원에서 만든 거와 네.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수제 맥주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며칠 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 네, 더디게 한 다음에 더디게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효모 발효를 중요시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주는 것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면 발효가 되게 전통적인 방식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리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위트 비어라고 되어 있는 네. 건 밀로 만든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밀로도 그 보리 같은 효과를 내면서 만들 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트 그럼 비어라. 맥주 종류가 발효 종류에 따라서 나뉘고 또 재료가 재료죠. 이제 보리냐 뭐 밀이냐. 밀이냐에 따라서도 네. 좀 나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에 라거냐 뭐 예일이냐 네. 그건 또 어떻게 나눠요? 그게 하면 맥주, 하면 발효냐 상면 발효냐에 따라서 그 정해져 있습니다. 라거는 그러면 하면이고 예일 에일은 맥주는 상면이다. 상면. 네. 그러니까 그거가 그 예일 맥주냐 뭐 네. 라거냐 그게 네. 이제 발효 상면하면 얘기였던 네네. 거군요.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게 생맥주가 있고 병맥주가 있고 캔맥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 캔맥주는 뭔가 터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안정한 거는 캔맥주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기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주스도 그렇고 네. 모든 것들이 딱 나왔을 때 네. 햇빛을 차단을 시켜야지 그 맛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병맥주도 보면은 새까만 색이 맞아. 있다고 갈색으로.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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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어. 이게 미세한 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캔맥주인 경우는 아예 봉하고 있기 때문에 맥주 맛이 조금 더 오히려 네. 캔맥주가 더 유리하다고 그러면은 하네요. 이제 유통기한이 캔맥주가 좀 더 긴가요? 병맥주보다? 아무래도 더 길겠죠. 아, 그런 면이 있구나. 네. 아니 저는 이 맥주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유통기한 같은 것들을 상당히 잘 무시하고 사는 편이라 유통기한이 뭐 지난 거 뭐 어때? 그러고서는 이제 지난 걸 한번 먹어봤어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그리고- 변하는구나. 아무래도 금속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속 맛을 미세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네. 첫 번째 캔맥주는 지양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유통기한은 거기까지만 얘가 안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발효 음료라서 그런지 발효라서 이게 살아있는 네. 음식이라 그런지 다른 가공품들하고는 다르게 그 있더라고요. 사용기한, 유통기한 그거에 따라 맛이 달라진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저 음식 전문가니까 또 더 느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제가 느꼈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제가 그냥 언뜻 듣기로는 네. 그 물맛이 어떤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맞아.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그 물이 맛이 옛날부터는 참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양대 맥주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보비 맥주하고 크라운. 그다음에 크라운 맥주. 네. 그게 그 물에 따라서 그 이천이나 이런 지역의 물 맛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 먹고 있는 물병에 있는 물 있잖아요. 네. 네. 편의점에 가 있는 물도 네. 수원지에 따라서 물 맛이 다 달라요. 제주도냐. 네. 뭐, 그 어떤 네. 사람이 그 물만 맞히는 사람 봤어 나. 네. 아. 연예인 중에서도 어느 제품인지를 맞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물 맛도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네요. 물 소믈리에. 응. 네, 네, 네. 그래서 그 물 안에 있는 미네랄 농도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 또한 자연 기후,
뭐 자연 환경 아니면 그 수지를 이루고 있는 주변에 어떠한 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맛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맥주 맛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저는 물 맛이 그렇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긍이 되는데 이거는 다 발효를 시킨 건데. 그래도 그래 기본적인 말씀드린 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와인도 그다음에 저희 소위 말해서 밥진 물도 네. 그리고 우리가 차를 우리는 찬물도 네. 맞아. 전혀 다 다른데요. 네. 자, 제가 상면 발효냐 하면 발효냐에 따라서 맥주가 첫 번째 맛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따라서도 다른데 자, 경도가 세다 하는 거는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거거든요. 얘는 발효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상면 발효인 애들이 되게 좋아요. 아. 센 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효를 맞출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물 종류에 네. 따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소프트워터라 그래서 위에 반대인 거니까 경도가 그냥 예를 낮잖아요. 들면 그런 네. 미네랄이 좀 적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청량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에 따라서 깨끗한 네. 맛. 그런 종류에 따라서 물을 선택해서 발효 방법과 함께해서 그 자기만의 회사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맥주의 기원도 역시 수도승들이 맥주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럼 맥주가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그것도 한참 뭐 이렇게 뭔가 걸려서 대중화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네. 대중화가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독일에서. 이제 미국 쪽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쪽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그 식문화가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게 신에게 바치는 거 제사 먼저 시작이 되고 네. 신에게 바친 다음에 수도승으로 가고 왜냐면 신에게 바친 다음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마셔야지. 수도승으로 가고 그 다음은 귀족계층으로 가고 귀족계층으로 간 다음에 일반 그 중산층으로 간 다음에 중산층이 가고 나서 산업혁명과 함께 일반인에게 대량 넘어 생산할 대량 수 생산이 있으니까. 되면서 가는 것 네. 그렇게 되거든요.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5세기 정도에 이렇게 맥주가 막 유행하고 있어서 아까 전에 그 법이 생겼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단 그 맥주의 레시피가 보급화된 다음에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제 귀족들한테 갔고 그리고 19세기에 그 산업혁명으로 이제 대량으로 만들고 뭔가 되면서 라거 맥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라거가 시장을 많이 지배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 입맛이 상당히 대중적이었던 거예요. 예, 다 라거를 제가 좋아했었던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대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맥주 하면은 그냥 어렴풋이 그냥 4%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알코올 도수가 네. 또 다 미세하게나마 다르네요. 여기 있는 것만 네, 보더라도. 발효하는 거에 어. 따라서 조금씩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뭐 4.4%, 얘는 5%. 얘는 4.5네. 그쵸. 예, 뭐가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네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하이네켄을 드셨다가 네. 조금 더 센 거 드시고 버드와이저. 싶으면 버드와이저. 이게 그게- 높아요, 더? 네. 얘가 버드와이저가 지금 보니까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입맛이 아주 정확하셨어요. 어. 네. 그 음식 전문가가 괜한 게 아니네. 아이고 참 부담되네. 네. 그다음에 네. 기린 맥주 이쪽은 어때요? 일본 예.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5%예요. 아.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칭따오 맥주도 많이 유행했잖아. 요 이제 중국 음식 먹을 때 네. 또 확실히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얘는 4.7%예요. 그리고 이제 맛이 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발효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은 라거는 라거대로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안에 라거에도 네, 또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물과 네. 그다음에 기존의 알코올 농도와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어. 자기만의 근데 알코올 회사. 농도를 이렇게 쭉 동일하게 맞추기가 어려운가 보죠? 아니요, 동일하게 맞추기는 쉬워요. 그래요? 발효가 어느 정도에 끝나는 거에 따라서 아. 종류를 하면 되는데 이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약간의 알코올 농도를 맞춤으로써 조금 더 센 거 드시고 싶은 분은 우리 거 먹어줘라. 좀 낮은 거 먹으려면 좀 저거 먹어라. 또 요즘은 또 무알콜 맥주라고도 또 나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무알콜 것들은 맥주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에서 알코올을 뺀 상황인데요. 아, 알코올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있는 네, 거예요? 법적으로 1% 미만이면은 무알콜이라 무알콜이라고 그래요? 납니다. 그러니까 술에 굉장히 약한 분들은 그런 것도 취한다는 느낌 네, 가질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무알콜이라 그래서 전혀 그렇게 아예 없어라고 하시는 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막 파인애플 추출물
복숭아 추출물 이런 향 거를 좀 때문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 있어서 독특한 향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제주 맥주가 이거 말고도 이제 넌 한강이나 네, 뭐 그런 거- 한강에서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뭔가 이슈화 만들어서. 네네. 네, 근데 그런데 콜라보. 이제 감귤 향 같은 거 네네.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맥주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특색을 살리는 데 있어서 뭐 첨가물 같은 것들을 조금씩 다 넣었나 봐요. 또 네. 100% 발효만 한 게 아니라 그 맥주만 하더라도요, 나라마다 자신의 나라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있는 그런 브랜드 싸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뭐 물맛이랑도 관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맥주 산업이 어떤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맥주들. 우리나라 대표 맥주는 카스, 하이트, 오비 그 네, 세 맞아요.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들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 한국 시장을 이제 뚫기 위해선 대기업들에서 값을 더욱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뭐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늘 깔끔하고 마시기 쉬운 그냥 라거를 많이 라거가 많다.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스도 라거인가요? 네, 카스도 라거예요. 아. 근데 뭐 이렇게 카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호불호가 되게 또 많았어요. 이렇게 약간 싱거운 맛이다. 근데 소맥을 해먹기에는 또 가장 적합하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네. 진짜 그 소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탄주 이런 거 이제 많이 먹었는데 그 조금 지방마다 그 네. 소맥 제조법들도 좀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냥 맥주, 소주 따로 먹는 것보다 소맥으로 먹을 때 좀 더 숙취가 예방이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말들이 근거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식품 네. 선생님들이 연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소맥 이런 말처럼 또 치맥이라는 말도 이제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엄청 많이 통하는 말이잖아요. 곱소도 있어요. 곱창과 곱창하고 소주. 소주예요? 네, 삼소, 삼겹살과 소주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식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뭐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아니면은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아니 맛으로는 맛으로는 조화가 조화가 잘 잘 되는데, 되는데 네. 건강상으로는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왜요?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알코올 분해가 그러니까 소주나 맥주나 먹었을 때 알코올을 섭취한 거라 네.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나오고 알코올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가 잘 네, 되는데 지방이 별로예요? 네, 지방이 별로라서 절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거. 그래서 땅콩도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맥주에는. 맥주하고 땅콩은 기본인데 오징어나 땅콩, 맥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오징어는 가능하나 땅콩은 안 별로예요? 되고 아. 그리고 훈제 치킨이나 구운 치킨이나 아니면 구운 통닭이나 또는 뭐 한방 통닭이나 이거는 맥주가 괜찮아요, 가능하나 맥주랑? 치킨은 안 돼요. 기름을 아니, 찌는 거니까. 구운 통닭도 치킨 아니에요? 이제 이름 영어로는 전기구이 영어로. 근데 우리말로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근데 사실 맛으로는 이제 느끼한 거 먹으니까 청량감 시원한 거 때문에, 네. 먹으면 이제 맞아. 막 개운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알코올 분해하는데 이제 좀 치명적이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삼겹살 소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그 지방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지 별로 않다는 거죠. 소화 효소에는 좋지 않은 네. 건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맥주 마시면은 이 갈증 해소에 이제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갈증 날 때 네. 이제 막 시원하게 마시는데 사실은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 이뇨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맥주를 이만큼 먹으면 물도 좀 이만큼 같이 먹어줘야 되니까. 더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주를 드실 때 수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채소 이제, 종류를 네, 채소 채소 종류. 종류. 예를 들면 어떤 채소요? 그러니까 채소 샐러드 같은 거 드시면 좋겠죠? 뭐 이렇게 샐러드. 네, 근데 뭐 왜 오이나 그래서 토마토나. 치킨집 가면은 양배추. 양배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마요네즈하고 케찹을 막 듬뿍 올려주는 게 또 조금 네. 문제기는 하죠. 조금만. 네네네. 네. 소스 조금, 양배추 많이. 많이. 근데 그렇게 드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맥주랑 그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는 채소 단백질류와 음. 채소류가 가장 단백질, 채소류는 네. 좋으나 근데 튀긴 단백질 말고. 네. 네. 그러면 치맥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뭐 요즘에는 고유명사죠. 맞아요. 고유명사. 특히 네. 우리나라의 그 SNS 활동이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외국 사람들도 일부러 치맥을 하는 그런 K푸드예요, 영상도 K푸드. 네. 찍고 하는데 실제로
치킨 중에서도 튀긴 건 별로 안 좋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구운 치킨 드시기를 이제 추천. 구운 아니면은 치킨이요? 네. 그 전기구이 통닭. 네. 네. 옛날 옛날에 할머니 그- 백숙. 백숙 오히려 삼계탕. 오히려 삼계탕 맥주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건강에는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운 치킨 추천. 근데 네. 참 먹는 식문화는 제가 볼 때는 방송과 되게 관련이 맞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치맥이 제일 빵 터지는 이유가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거기에서 맞아요. 또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되게 방송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하나의 문화로 방송으로서 자리를 맞아요. 잡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제가 들어요. 방송에서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맛있으면 0칼로리. 말도 안 되죠. 그 얘기 저 너무 저는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었던 게 네. 하나 재고 먹고 하나 재고 0g이라고 아. 계속 재고 먹고 재고 본인이 먹은 거는 100g이 그쵸, 넘거든요. 그쵸. 100번 그치. 먹으면. 네. 네. 그 0 정말 더하기 0 더하기 0은 100은 아닌데 0인데. 아닌데 계속 쌓이잖아. 그래도 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오늘 밤에 고민해 보시고. 영에 네, 대한 거를 많이 좋아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건 다 상술인 것 같아요. 네, 상술이에요. 네. 상술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한 방법인 거죠.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고 저희 그 두더지에서는 정확한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정확한 거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어보겠다. 그럼 먹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술 자체도 물처럼 보이지만 칼로리가 또 상당히 나가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알코올이 1g에 맞아. 7kcal이에요. 그거 굉장히 많네요. 1g에. 탄수화물은 1g에 4kcal인데 그러니까 탄수화물보다 술이 더 많다는 거고. 배나 맞는 거죠. 배나. 그런데다가 이거는 네. 액체 형태니까 또 빨리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꿀꺽꿀꺽꿀꺽. 그리고 또 같이 안주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진 안주와 함께. 그러면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게 술 문화가 사실은 이제 맥주는 아무 죄가 없거든요. 네, 맥주는 아무 죄가 없어요. 오히려 또 적정량의 알코올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적정량이 뭐냐. 막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제 따지면 골치 아파지는데 우리가 이제 적정하게 이제 한 잔 정도 네, 이렇게 교류하면서 맛있는 음식이랑 이제 한 잔 정도 마시고 딱 절제하고 이제 끝나면은 얼마나 상당히 좋겠습니까마는. 그거가 이제 좋은 거죠. 이제 네. 그게. 그러나 네.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근데 술 마시고 이제 안주가 남으면 이제 또 또 먹고. 시키고 그러면 술이 남으면 그리고 안주를 술이 또 술을 시키고. 먹고 이렇게 되는데 네. 정말 맥주를 이렇게 오늘 준비하시면서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용량이 상당히 다 커요. 그러네요. 그러면 요 정도? 추천? 그거보다 일본 맥주는 그거의 반만한 캔도 나오고 있어요. 예. 350인가? 이거는 이게 350인가요? 네, 정말 150? 네. 딱 한 모금 먹고서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출시돼서 아. 특히나 1인 가족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혼밥, 혼술 이런 거 네. 하잖아요. 맞아.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뭔가를 하면서 하는 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작은 사이즈를 조금 만들어 주실 거를 이제 부탁드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은 것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넘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있어서도 이게 좋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순환이 좋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시면은 나중에 지방간 생기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적당한 음주 네.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거에 현혹되기보다는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서칭하셔서 올바른 식사법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네, 요즘에는 진짜 바람입니다. 혼술도 많은데 그 용량 작은 거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네. 제조하는 업체 측에서는 일단 좀 따서 남아도 버리게 되니까 큰 거를 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작아도 저거 하나 사서 한 번에 먹을래 아니면은 2개 작은 거 1,000원 더 비싼데 그거 먹으려면은 저는 2개 작은 거 사서 1,000원 더 내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땄을 때 맛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네요. 네. 그 강요울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새삼 느끼는 게 커피도 그렇고 이런 맥주도 그렇고 어떤 즐기는
네, 마음을 갖는 게 좀 되게 중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화가 나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도 즐기고 맛도 즐기고 맞아. 또 내가 좋아하는 맛, 또 내가 좀 더 끌리는 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나를 알아가는 그런 그 시간, 네.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그런 매개체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그러면 게 어떨까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음식도 듭니다. 왜 미식가가 있듯이 네네.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자기 취향에 맞는 거 골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맥주와 그다음에 초콜릿과 커피에 대한 여행을 아주 그냥 즐기면서 파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강혜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